4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25일 오늘은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른바 법조 3윤의 수장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리는 함께 했고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위한 법을 말했는데 같은 국민을 말하면서도 메시지는 다 다른 3인 3색 축사였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온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은 나라의 독립과 국민의 주권을 요구하는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에 희망을 잇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찬희 변협회장 등 우리나라 법조계 수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축사에 나선 법조 3윤 수장들은 모두 국민을 힘주어 말했지만 국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의 날 축사 화두는 언제나처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하여 작동하고 실현됩니다. 저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법원과 법관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 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선 법원 행정처 폐지와 법원 사무처 신설 등 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제도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국민을 말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과거 검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통렬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한 그동안의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에 대한 반성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였던 모습을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평등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국가를 말했습니다. 국민은 법이 적용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우리 헌법은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염원을 법무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만 천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찬희 변협회장도 국민을 힘줘 말하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신랄한 어조로 그들만의 리그 정관예우 패습을 질타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관예우의 폐습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동료 변호사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이찬희 변협회장은 정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와 핸드폰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경우 이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든 하급심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의 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3륜의 수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화두와 메시지는 사법부 독립과 좋은 재판, 검찰개혁, 정관예우 타파로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귀결이 궁극적으론 국민을 위한 법의 지배라는 점에선 뿌리는 결국 다시 맞닿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부실 수사 등 법조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 등 각 법조기관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다짐이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에 대해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까지 국회 전개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 대신에 최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위원으로 대체했는데요. 네.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설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최이배 의원을 보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신환 의원과 오 의원의 모든 걸 걸었던 자유한국당은 네. 의회 폭거라면서 극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헌재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네. 헌재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특위위원 사보임이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네. 국회법 제48조 6항인데요. 네. 일단 국회법 제48조 6항을 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이 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근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개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모호한데 네. 이제 여기서 개선은 바꾼다. 그러니까 사보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4월 국회는 이제 임시국회인 만큼 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이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네. 오신환 의원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이제 오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반면 국회법 해당 조항 단서 조항이 붙는데요. 네. 이 뒤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만큼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당들의 입장인데요. 네. 이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일단 법조계 인사들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상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일단 이 국회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 측면에서 보면 네.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잦은 사보임 그리고 잦은 위원 교체로 위원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걸 방지하는 게 이제 목적이지 임시회에서는 위원을 절대적으로 교체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다른 근거들은 뭐가 또 있나요? 일단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는 주장의 다른 유력한 근거는 이제 원내대표의 권능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보낼 것인지 또 보낼 것인지 말지는 네.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네. 이 일단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이제 의원 총회와 표결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원내 의원들을 대표하는 당 원내대표는 네.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을 관철시켜야 할 의무 그리고 이제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오신환 의원의 공개 반대로 이 사개특위 가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시키는 거는 이제 원내대표의 의무이자 권능 또 권한에 속한다는 네.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의견인데요. 네.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2002년에 네. 한나라당 시절 당시에 김홍신 전 의원이 이번과 네. 비슷한 문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은 교섭단체 대표 또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판시를 이제 헌재가 내린 바 있는데요. 네. 이번 이제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설치 참 어렵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편의점이나 빵집,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바로 앞에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선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점주의 잘못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장사가 어려워질 경우 가게를 접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요인으로 경영 여건 악화 등 가맹점주 책임 없이 가게를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공정위는 경쟁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 치킨가게, 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대해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초 가맹사업의 개업, 영업, 폐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폐업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개업과 영업 단계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일정 수의 직영점을 어느 정도 운영한 경우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전 수익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한 업종이 뜨면 비슷한 업종 프랜차이즈를 창업해 무턱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프랜차이즈 묻지마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2017년 12월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은 답보 상태인데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며 민생 법안마저 정쟁의 소용돌이에 묻혀 처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도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온 톰 행크스가 미국 입국이 불어대면서 공항 터미널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가슴 따뜻해지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영화 터미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영화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앙골라 국적의 루렌도 은쿠카 씨 가족 6명이라고 합니다. 루렌도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자녀 4명 이렇게 6명의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 직후 루렌도 씨 가족은 한국 정부에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 씨는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았고 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루렌도 씨 가족의 말입니다. 하지만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난민 인정 회부, 불회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심사를 할 필요도 없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루렌도 씨 일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출입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때부터 루렌도 씨 가족은 오늘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 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도와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출입국 당국이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 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출입국 당국이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으니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인천지법 행정 1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생은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Life is waiting. 인생은 기다림이다. 영화 터미널에서 톰 행크스가 한 대사인데 난민을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순 없지만 아무튼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한국까지 오게 됐을 텐데 루렌도 씨 가족의 기약 없는 기다림과 공항 터미널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용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습니다.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윤세리 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이 정부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제10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뉴욕시 인권위원장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4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